예, 계속 이번 시간에 이어서 20년대 이후에 국외의 민족운동 하나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상해, 이동, 중경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근데 주로 이제 상해에 대해서 하셨죠. 그 다음에 무장투쟁운동. 자, 무장투쟁운동은 어디다? 만주나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거 말고도 통합운동, 민족 유일당운동이 만주에서도 일어났다. 이렇게. 그리고 5번. 1920년대에 무슨 운동이 전개되더라? 민족 유일당 운동이 그것도 하나 줄쳐 놓으십시오.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더라. 자, 이거는 크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192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거든요. 사회주의 사상이.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야. 그 다음에 독립운동 노선이 본격화되는 시기야. 그래서 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실력 양성운동, 외교 독립운동, 무장투쟁운동, 의열운동, 무정부주의 운동, 이런 식의 운동 노선이 본격화되는 시기거든. 그러한 노선과 이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족운동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더라는 거야, 20년대에. 그리고 거기에 분열에 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 결렬이지,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면서 결국은 결렬되면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면서 임시정부가 구심점의 역할을 좀 못하더라. 대표성이 약화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분열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그래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게 뭐다? 분열을 극복하고 지향하고 뭉치자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쉽게 이해하시면 돼. 뭉치자라는 운동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이거는 국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만주에서는 미리 보셨죠? 국민부하고 혁신의회 바로 위에 있죠? 교과서에 혁신의회. 그래서 국민부가 조선혁명당, 그다음에 혁신의회 세력이 한국독립당. 그런데 이제 유일당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연해주에서도 줄만 쳐놓으세요. 민족당 주비에 줄만. 자,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이다? 연해주. 그 다음에 중국 본토도 줄쳐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유일당. 한국독립유일당. 그 유일당이니까 말이 들어갔지? 북경 촉성행. 이것도 다 무슨 운동의 일환이라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이라고요. 특히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국공합작. 그거도 좋잖아. 1차 국공합작.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중국에서는 국공은 뭐냐면 국민당과 공산당이야. 그거 기억하세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이거든?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한 정당이 국민당이고, 공산주의 계열이 공산당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중국도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국민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있을 때야. 아직까지는 공산화되기 전이야. 그런데 맨날 대립만 하다가 20년대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잠시 연합을 하더라고. 그래서 국공합작이라고 해. 그리고 줄쳐놓고. 국공합작이 우리나라 무슨 운동에 영향을 미친 거야? 민족 유일당에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특히 그거 좋잖아. 국내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조선민흥회, 신간회, 근의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그냥 보면 되지만 요거는 좀 기억해야 돼. 특히 신간회하고 근의회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운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이 세 개의 단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좌우 합작이야.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나열된 거 쭉 목차별로 줄만 쳐 놓으시고, 요게 다 무슨 운동과 관련돼 있다?
민족 율당 운동이다. 배경은 뭐다? 좌우의 민족 이념적 대립이 뭐 심화되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운동이다. 의미가 있다.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국외 마지막 운동으로 해서 의열 운동으로 갑시다. 658페이지에 의열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일제시대에 또 무슨 운동이 있다? 의열 운동이라는 게 있다. 의열 운동. 의열 운동은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열사 운동이야. 그래서 의열 운동이라고 써놔, 거기다가. 의열 운동은 의사열사 운동이다. 이게 바로 무슨 형태의 운동이다? 이거는 주로 이제 식민지 지배 주요 요인들, 일본인들 암살하는 암살. 그 다음에 식민지 주요 지배 기관을 파괴하는 것을 주 활동 내용으로 하는 운동이야. 자, 그래서 일제시대 이 의열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구체적 활동 내용은 암살, 폭파, 파괴 등을 주 목적으로 활동했던 단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체가 바로 뭐가 있다? 의열단이 있다. 의열단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애국단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노인단이라는 게 있다. 노인단. 자, 그래서 의열단, 애국단, 노인단. 요 세 개는 무슨 운동을 주로 한 단체야? 의열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열운동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러한 운동은 합방 전에, 합방 직전에도 있었지. 1908년에 전명훈 장인하는 이거, 스티븐스 사사 사건, 그것도 의열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1909년에 안중근 이거, 안중근이 어떤 사람이지? 1909년에 만주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 초대 통감으로 오는 일본인이 있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분이지. 그 다음에 1909년에 이재명 이거, 이거는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을 척살 시도한 사람이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의열운동 계열이란 말이야. 근데 일제시대 하면 요 단체들, 그리고 주로 이제 요 두 단체를 집중적으로 정리해놓는 거야. 의열단과 그 다음에 뭐 애국단에 대해서 합니다. 먼저 의열단은 몇 년? 1919년에 누가? 김원봉. 그 사람도 기억하세요. 김원봉도 문제가 잘 나온 사람이니까. 김원봉이 만주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김원봉 기억하세요. 1919년에 김원봉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당연히 이 단체는 무엇을 주로 했다? 암살, 폭파, 파괴 등을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의열운동단체다. 그런데 이 단체의 행동 강령이 있어. 이걸 의열단 선언이라고 하는데, 의열단 선언, 이걸 다른 말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한다. 그거 사려주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이 있어. 이 글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다? 누가 지었다? 신채호. 반드시 기억해. 신채호.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하고 의열단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고? 김원봉이고, 의열단의 행동 강령인 의열단 선언, 곧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한 사람은 누구다? 신채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민중에 의한 혁명,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사람은 무장투쟁론자잖아, 신채호가. 그래서 무장투쟁을 중시하면서 이 당시에 일고 있었던 실력 양성론이라든가 외교 독립 노선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의열운동 단체니까. 암살, 폭파, 파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빨리 뭐로 간다? 의열단 선언,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한다. 이 글을 이 글을 주고 지은이를 물어보면 신채호. 단체를 물어보면 의열단. 단체를 주도한 사람 물어보면 김원봉.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김원봉과 신채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별로 정부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무슨 노선이라고 하냐면 무정부주의 노선이라고 해요. 무정부주의. 그래서 무정부, 아나키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근데 이제 신채호는 이 임시정부에도 사실은 가담하기도 했었지. 그러다가 임시정부가 외교 노선에 자꾸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신채호가 불만을 갖고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한 사람이죠. 아까 임시정부 할 때 하셨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됐는데 거기서 무장투쟁론자니까 이 사람이 창조파에 속겠지? 그리고 결국은 결렬됐잖아. 그래서 나와서 본격적인 무정부주의 운동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김원봉과 신치호는 무슨 운동을 했다? 무정부주의 운동했다. 그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이기도 한 거야, 이게. 무슨 단체가?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그래서 무정부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의열단의 단원들의, 활동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네 사람은 기억하세요.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슨 단원이었어? 의열단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의열단원.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의열단원으로서 주로 암살, 폭파, 파괴 등의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659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박재혁, 최수봉, 그건 줄만 쳐놓고, 넘기시고, 그 21년에 김익상 줄 쳐놓고, 어디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진 사람. 김익상. 그 다음에 김상옥은 23년에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진 사람 줄. 그 다음에 김지섭은 23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4년이라고 할 수도 있어. 24년이라고 써놓으세요. 일본 왕궁 침입시도 줄쳐놔. 일본 왕궁 침입시도. 일본 왕이 사는 왕궁 침입시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발각됐어. 그래서 어디에다 폭탄을 던졌냐면 이중교라고 써놔. 이중교에 폭탄 던진 사람이야. 투탄. 그래서 일본 왕국 침입을 시도하였다. 이중교에 폭탄을 던졌다. 누구? 김지섭. 나석주는 어디에 폭탄 던졌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동척과 그 다음에 식사은행. 그렇게 조셔놓으세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김익상, 종로경찰서 김상옥, 왕궁 침입시도 이중교의 투탄 김지섭, 나석주 동척 식사은행. 그래서 요 사람들이 바로 뭐다? 의열단 원들이다.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 요게 바로 의열단의 행동들이야. 그래서 실제로 20년대에 얘네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있죠? 1930년대 의열단의 활동 있지? 그거는 줄 쳐놓고 미리 예습하는 거야. 자, 정당으로 변모와 대중적 투쟁 강화. 기억,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 계열. 줄. 20년대 후반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방향전환 모색. 줄. 그리고 방향전환 모색, 거기다 별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중국의 황포군관학교. 줄. 거기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나온 거야. 자, 니은 1932년 일제가 상하이를 점령, 그 줄, 그걸 상해사변이라고 합니다. 상해사변. 의열단은 일제와 군사개별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 청년투사 양성을 위한 조선혁명간부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 설립, 줄. 자, 거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 의열단 계열은 무슨 운동을 했어? 의열 운동을 하는 거지. 암살, 폭파. 근데 20년대 후반부터 독립운동 방향 전환을 모색했단 말이야. 그거 기억해. 방향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면 김원봉을 물어보는 거야. 뭐냐면 의열 운동의 한계를 느낀 거야. 몇 사람 죽이고 뭐 몇 개의 기간 폭파한다고 해서 결국은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식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무장투쟁을 하자라고 방향전환을 모색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황포군관학교 입학 졸업, 그 다음에 청년투사 양성을 위해서 조선혁명간부학교 설립했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누구로 간다? 사람. 김원봉. 독립운동 방향전환을 모색한 거지. 의열운동에서 정식 무장투쟁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선민족혁명당. 그것도 줄 기억 읽는 거야.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의열단은 30년대 거기 줄 쳐놔. 30년대 통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줄 중국 내 상당수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한 통합한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이렇게. 그 무슨 말이다? 또 방향전환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 운동을 했었죠. 무정부주의. 근데 무정부주의 운동을 통해서는 또 독립운동의 한계를 느낀 거야. 그래서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해서 정부 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방향전환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상당수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한 정부를 하나 수립한다는 거지. 그걸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결론은 김원봉은 이 10년대 후반에, 지금 이 내용은 주로 30년대 물어보는 거야. 30년대에 김원봉을 중심한 의열단 계열들은 독립운동 방향 전환을 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의열운동에서 정식 무장투쟁으로.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운동에서 정부를 통한 운동. 그래서 이걸 미리 읽어보시는 거야. 이건 몇 년대다? 30년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다. 한인 애국단. 자, 한인 애국단은 몇 년에? 1925년에 누구? 김구. 근데 김구는 반드시 임시정부와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서 임시정부 소속 의열단체 하면 뭘로 가는 거야? 애국단으로 가야지 의열단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임시정부 소속하면 빨리 뭐 애국단으로 가야지 의열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누구? 김구가 이렇게. 이거 만들게 된 배경 하셨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임시정부가 고난의 길을 겪어야 됐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왔다. 그래서 김구가 독립운동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뭘 조직하였다?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다. 거기까지.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몇 년대 활약하냐면 1930년대 활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1930년대 단체로도 나온다. 그게 더 잘 나온다. 자, 한인애국단은 몇 년대의 단체로 나온다? 1930년대 단체로. 그래서 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1930년대에 구체적으로는 32년 누구? 이봉창, 윤봉길. 쫓아놓으세요. 이봉창 의거,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 그 두 개.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은 무슨 단으로 가야 돼? 애국단 소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봉창, 눈을 확인하세요. 32년 맞죠? 그 이 사람은 어떠한 의거를 한 사람이야? 일본 왕이 탄 마차에 폭탄 던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시도한 거야? 일본 왕, 천황에 폭탄 던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이봉창의 이 의거가 있자 중국 애들이 관심을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였어. 그래서 중국 언론에 이 의거가 소개되기도 했대요. 소개되기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소개됐냐면 어떤 젊은 청년이 일본 천황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아주 기상이 드뭅습니다 하면서 다만 죽일 수 있었는데 천황이 이때 안 죽는다고. 그래서 애석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냈어. 그랬더니 일본 애가 열받았어. 그래서 1932년에 이봉창 의거를 계기로 무슨 말이냐면 이봉창 의거하고 윤봉길 의거 사이에 요거 하나만 써놔. 상해사변이라고. 상하이, 상해사변. 같은 애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이봉창 의거를 계기로 중국 언론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일본 군대가 상해를 점령해버렸단 말이야. 이걸 상해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사건, 상해사변 있죠? 요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용어를 기념하기 위해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상해 홍커우공원 있지? 상해 홍구공원이라고 돼. 홍구공원에서 전승기념식을 열었어. 여기서 전승기념식. 윤봉길 의거로 가는 거야. 윤봉길 의거에 그 전승기념식이라고 돼 있죠. 거기 전승축하식. 추천하. 전승축하식. 여기서 거행의 전승축하식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상해사면 축하식이야, 이게. 그래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전승축하식을 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본의 고위관료 장성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거기다 폭탄 던진 사람이야. 누가? 윤봉길. 그래서 윤봉길 의거는 어디에서? 상해 홍구공원 의거다. 이거 사료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어. 전승축하식 하면 뭐로 간다? 윤봉길 의거.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요 두 개 하면 뭐다?
이봉창, 윤봉길 하면 애국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윤봉길 이거 관련된 사료지문 반드시 읽어야 돼. 자, 661페이지에 거기 읽기 자료. 정정화의 장강여기. 정정화라는 분은 여성 독립운동가인데 대부분 임시정부에서 주로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인데 이 사람의 글이야. 만보산 사건 이후 우리를 냉대하던 중국인 이웃들은 금방 우리 모두가 의거에 관련된 거나 한 것 같이 인사를 하고 고마워했다. 여기서 의거 줄쳐놔. 의거. 어쨌든 참으로 통쾌한 일이었다. 통쾌한 일을 줄쳐놔. 이 의거가 통쾌한 일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거나 통쾌한 일이란 뭘 말하는 걸까? 윤봉길 의거를 말한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는 상해 탈출 줄쳐놔. 상해를 탈출해야 된다. 프랑스 줄쳐놔. 프랑스 쪽의 당국에서는 여러 해 동안 상해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정치적인 피난민으로 취급하여 보호해줬다. 맞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다고? 어디서 출발했다고? 상해 프랑스 조계 내에서. 그래서 프랑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호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여기서 이 사건이랑 윤봉길 의거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단 말이야. 당시 상해는 일본군에 점령하여 있었으므로 프랑스 당국은 일본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프랑스 조계 내에 프랑스의 도움으로 있었는데 상해 사변으로 일본이 상해를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이 일본이 결국은 뭐다? 윤봉길 의거 이후에 압력을 가했다는 거지, 프랑스에 대해서. 그래서 프랑스가 결국은 뭐야? 더 이상 임시정부를 보호해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이때 뭐다? 떠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동 시기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뭐야? 상해 시기하고 이동 시기하고 중경 시기. 근데 요 상해를 떠나서 여러 곳, 상해 시기 다음에는 이동해야 돼. 여기저기 정착하면 안 돼. 이동해야 돼. 그 이동 시기의 출발점이 똑같이 32년이라고 그랬지? 그 32년이 바로 무슨 의거를 말한다? 윤봉길 의거. 자, 그래서 윤봉길 의거의 하나의 의의는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게 되는 계획이 된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중국정부 지원,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이 이봉창 의거하고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야. 그래서 이 중국 국민당 정부거든.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야. 다시 윤봉길 의거 맞지? 윤봉길, 이봉창은 애국단이라고 그랬지? 애국단은 임시정부 소속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이 윤봉길 의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두 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의열운동까지 하신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노인단은 따로 써놓으라고 그랬죠? 노인단은요, 거기다가 1919년 연해주라고 써놔.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연해주에서 조직된 단체가 바로 노인단이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한 40몇 세 이상 노인들 중심으로 회원을 모집을 했대. 그래서 노인단이라고 하는 거야. 연해주라고 해놔. 그리고 거기다 강우규라고 해놔. 강우규가 바로 노인단 소속 단원으로서 강우규는 1919년 이렇게 19년 사이또 총독 암살 시도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사이또 총독은 그 일제 통치 방식 할 때 하셨죠. 사이또 총독이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총독 맞지? 이 사람이 문화 통치로 전환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강우규의 의거는 뭐다? 사이또 총독 암살 시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 그러면 이건 어느 단어로 가는 거야? 노인단. 그래서 그 따로, 노인단은 따로 써놓으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뭘 정리하셨습니다. 의열단, 애국단, 노인단, 요 세 개를 정리해 놓습니다. 의열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바로 무엇에 대해서 했습니다. 국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1920년대인데, 이제 30년대 나올 것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30년 나올 게 뭐라고 그랬어? 이동기나 요건 당연히 3, 40년대 나올 수 있죠?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 되지. 그 다음에 요 애국단은 몇 년대 민족운동으로 나온다? 30년대 민족운동으로 당연히 나온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갑시다. 자, 그래서 661페이지에 국내의 민족운동의 새로운 양상 있죠? 국내. 먼저 크게, 민족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몇 년대냐면 1920년대 이후야.
10년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1920년대 이후의 사상, 대표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보급된단 말이야.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나가기 시작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아시죠?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밑에다 쓰자.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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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주로 뭘 할까? 사회주의 국가 건설하겠지, 뭐. 얘네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싫어하겠지. 민주주의 국가를 싫어하겠지.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는 시기다. 몇 년대부터?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를 계급을 강조해. 얘네들은 계급을 강조하는데 사회 내에 계급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계급은 불평등하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계급을 대립적으로 보는 거야. 대립. 계급을 대립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근데 자본주의 경제는 뭐다? 자본가 계급이, 걔네들 부르주아라고 그래. 부르주아. 유산 계급이 못 가진 자, 걔네들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래. 무산 계급을 착취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농민, 무산자 중심의 평등한 사회를 이렇게 한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운동이야.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인데 이게 몇 년대부터?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다고요. 반면에 또 하나의 세력은 바로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야. 민족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은요, 주로 자본가, 언론, 종교계 등이 주축이 되어서 민족주의 세력을 형성했거든. 얘네들이 일명 이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주로 이 민족주의 세력이 그런 세력을 형성한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민족주의 세력은 주로 무엇을 지향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전에는 민족주의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20년대는 무슨 사상이 보급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이념적 대립이 어떻게 심화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게 이제 20년대 새로운 민족운동의 양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특히 지금 국내라고 한다면 1920년대 국내의 민족주의 세력은요, 주로 자본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실력 양성 운동에 주력했던 애들이야. 실력 양성. 얘네들은 당장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입장이 아니야. 지금 당장은 뭐에 주력하자? 실력 양성에 주력해야 된다라는 운동. 이걸 실력 양성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뭐다? 20년대 특히 국내의 민족주의 세력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이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것들인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은 누가 주도한 거야? 그럼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한 거고 자본가 계급이 주도한 거잖아. 그럼 사회주의자들은 이걸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지. 얘는 주로 계급을 대립적으로 보면서 계급 혁명. 그래서 누구를 타도해야 돼?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 이게 바로 사회주의 운동인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념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두 세력의 특징을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얘네들은 대중적인 운동을 주로 주도하는 거야. 노동자, 농민 중심의 대중적인 운동을 주도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작쟁이하고 노동쟁이야. 소작쟁이, 노동쟁이, 그러니까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주도한 세력이 누구다?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20년대 일제가 무슨 정치를 한다 그랬지? 문화통치. 문화통치가 기만적인 유화정책이라고 그랬지? 친일파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는 거지?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랬지? 그래서 그 분열시키는 일환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약속하던 때지, 이때가, 일제가.
그래서 그 자치운동, 자치론이 보급되면서 이 민족주의 세력 내부에서 두 개로 분열이 되더라는 거야, 또.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뭘까? 누구하고 타협하는 걸까? 이거는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한다. 얘네들 민족주의 우파라고 한다. 좀 더 보수적인 사람. 얘네들은 일제의 무엇에 적극 찬동한다. 자치론에 적극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무슨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자치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결국은 이런 얘기야. 뭐냐면 이 자치운동, 일제 문화 통치할 때 한 거 있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할 것처럼 선전을 했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선인에게 그럼 정치적 권리를 주겠다? 그러면 어떤 방편을 주겠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테니까 지방자치제에 적극 참여하라 이런 얘기지. 근데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 지금 당장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선 실력 양성한 다음에 일본의 지배 하에서 자치운동에 적극 참여하라.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민족주의 일부에서는 그것에 찬동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걸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자치운동을 전개해 나가더라요. 그래서 그런 세력이 바로 어떤 세력이다? 누구누구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다? 이광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민족주의 세력. 이광수가 글을 쓰거든, 동아일보에. 그래서 동아일보가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대변지야. 이광수 동아일보. 여기에 쓴 글이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 민족개조론하고, 그래서 민족개조론하고, 민족적 경륜이란 글이야. 민족적 경륜. 요게 이제 누구의 글이냐면 이광수의 글이거든요. 요 이광수의 글, 민족개조론과 민족적 경륜은 어떠한 세력을 대변하는 글이다?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글이다. 무슨 운동을 전개하는 세력이다? 자치운동을 전개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천도교. 이때는 천도교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 구파, 신파. 그래서 천도교, 신파. 천도교, 신파, 누구? 최린. 거기 나와 있죠? 일단 줄쳐놓으세요. 최린. 자, 그래서 이광수, 동아일보, 민족개조, 민족적 경륜, 천도교, 신파, 최린. 요 세력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얘네들은 일제와 어떻게? 타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맞지? 일제의 자치론에 동조한다, 비판한다, 동조한다. 자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나간다. 그 말은 곧 지금 당장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을 하지 말자라는 거야.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이라는 입장이 있었던 세력이야. 반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일제와 타협하는 세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민족주의 세력에서 나오는 거야. 왜? 주로 실력 양성 운동을 하는 애들 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뭐다? 실력 양성 운동도 당연하긴 하긴 하는데 이거는 기만적인 내용이다. 아까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자치운동, 자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일본이 꼬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수긍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아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자치제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독립하는 게 우선인 거지. 독립한 다음에 독립국가가 된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하면 그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자치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한다. 얘네들은 자치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는데 비판 배격한다고 해야 돼. 배격하는 세력이란 말이야. 배격. 그래서 일제에 동조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지금 당장 독립해야 된다 했잖아. 지금 즉각 당장 독립해야 된다. 자, 이런 세력으로는 누가 있다? 안재홍. 안재홍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언론기관은 조선일보가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 구파 권동진입니다. 권동진.
자, 그래서 요새는 요것도 물어보니까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안재홍과 조선일보하고 천도교국파 권동진 요걸 물어보면 이건 이 세력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야? 첫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맞지? 자치운동을 비판 내지는 배격하였습니다. 자치운동을 정기하는 얘네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막 비판하는 거야. 기회주의적 발상이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민족주의 내부에서 또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래서 분열이 또 된다는 거지. 사회주의자들은 절대로 일제와 타협하지 않아. 사회주의자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따라서 이 사회주의자들도 자치운동을 어떻게 한다? 비판, 배격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따라서 이 자치운동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20년대 자치운동을 정기하는 세력과 자치운동을 배격하는 세력으로 크게 나눠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치운동을 계기로 자치운동을 배격하는 세력이 뭉친 거야. 그게 바로 뭐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있지? 이런 애들이 뭉쳐서 좌우 합작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다? 60만 세 운동도 좌우 합작. 자, 여기서 말한 좌우는 사회주의, 우는 민족주의를 말한다. 여기서 좌우 합작이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이제 연합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게 이제 자치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걸 배격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다? 60만 세 운동도 그런 의미가 있고, 조선민흥회, 거기 나와 있는 거 줄만 쳐놓으시면 돼. 책에 있는 걸 하는 거니까 지금. 그 다음에 신간의 근우회. 그 다음에 근우회. 자, 이렇게요. 이 중에서는 이제 60만 세 운동하고 신간의 근우회 이런 것들 정리해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20년대 민족운동의 새로운 양상은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이걸 미리 이제 크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 662페이지를 가세요. 그래서 줄 치세요. 양가라 1번, 민족주의 세력 줄. 동그라미 1번, 실력 양성운동의 주력 줄. 1920년대 국내 민족주의 세력은 주로 무엇은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야? 실력 양성운동. 그런데 민족주의 계열이 분화된다 그랬지? 그 분화되는 게 바로 자치론 유포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니은,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 우파, 개량주의 민족주의자, 그 줄. 그 다음에 디귿,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민족주의 좌파, 줄, 그리고 두 개를 묶어, 니은과 디귿을. 걔네들이 얘하고 얘지. 그래서 긋고 별표 써놓고 두 세력 기억하세요. 요렇게도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다시 확인해. 자,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누구야? 대표 사람이. 이광수 줄. 무슨 신문이야? 동아일보 줄. 최린등 천도교 신파 줄. 그 다음에 뒤에 얘네들이 뭘 했다고? 자치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 고줄. 읽기자료 두 개 줄. 민족 개조론과 민족적 경륜 줄. 묶어 별표. 누구의 글이라고 이게? 이광수의 글이라고. 이게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글이라고요. 그리고 민족적 경륜 있지? 그거 줄. 조선인이 정치적 생활을 가지지 못하게 된 원인은 일본이 그것을 허가하지 않는 데 있다. 조선 내에서, 거기서부터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야. 이 조선 내에서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대 정책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 그거 줄 별표. 이게 바로 자치운동의 신호탄이야. 자, 그래서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이 바로 자치운동의 신호탄. 이들의 생각은 그 전에 조선인이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한 이유는 일본이 허락하지 않아서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20년대 들어가면서 정치적 권리를 주겠다고 허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 그게 바로 자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일제에 동조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자치운동의 신호탄이다. 자, 그래서 이건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다. 이것 때문에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자들이 뭉쳐서 신간회를 결성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글이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A, 이상재, 안재홍, 조선일보, 천도교국파, 권동진, 줄. 그리고 한번 읽어. 이들은
완전한 독립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일제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자는 주장을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대립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완전한 독립을, 그러면 완전한 독립을 지금 지향하는 애들은 누구야?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거지. 대신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일본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자치운동, 그럼 누구자는 거야? 그건 타협적이라는 거지. 자, B. 조선의 완전한 즉각적인 독립 주장 고출, 자치운동을 기회주의로 비판 출, 사회주의자가 연대 출.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요새는 요 두 세력도 잘 물어본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663페이지 그 사회주의 있죠? 자, 사회주의는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자, 몇 년도에? 1917년 러시아 혁명 고조천하.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사회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사회주의 사상은요, 몇 년 이후에 1917년을 기억해. 1917년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러시아 혁명이야. 이게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요때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때 이후로 어떻게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근데 먼저 러시아와 가까운 지역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었겠지. 그게 바로 국외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연해주에서 최초로 그래서 사회주의 전당이 나오는 거지. 그게 한인사회당 하나 좋잖아. 한인사회당. 이거 다 공부하셨어요. 1918년에. 이거 어디에서 활동한 단체야? 연해주. 의미는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누구? 이동휘. 자, 그래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주의 단체가 이제 설립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서 이 사회주의 단체가 연합해서 무슨 공산당이 조직이 된다? 고려공산당이라는 게 조직이 된다. 그래서 해외에서 조직된 공산당은 고려공산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려공산당 줄. 그런데 이때 이 고려공산당에는 크게는 두 가지 파가 있었다라는 거야. 하나는 이르크츠크파하고 상해파 공산당이 있었다. 이르크츠크파는 주로 제소련 동포들을 중심으로, 소련 내에 있는 동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게 바로 이르크츠크파인데, 얘네들은요, 조선의 독립보다는 좀 혁명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좀 강조하는 애들이야. 독립보다, 해방보다. 반면에 상해파는 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그 책에 다 있는 거야.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인데, 얘네들은 지금 당장 독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계급 혁명보다. 좀 성격이 좀 다르다. 이 중에서 사회주의 색채가 더 강한 애들이 누굴까? 이 이르크츠크파지. 그리고 상해파는 주로 이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어디에서도?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도입하더라. 시기는 3.1운동을 전후해서. 3.1운동을 전후해서는 국내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언론이나 잡지에 사회주의 사상이 소개되기 시작했겠지?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단체들도 많이 설립되기 시작하겠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 줄쳐놔. 서울청년회 신사상연구회. 여기서 신사상이란 뭘까? 사회주의 사상이겠지 뭐. 나중에 뭘로 바뀐다? 화요회. 줄만 쳐놓으세요. 무산자 동지회. 냄새나지? 무산자. 그 다음에 북풍회. 이런 단체. 북풍회. 이런 단체들이 이제 이거는 1920년대 초반 국내에서 조직된 사회주의 단체들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 사회주의 단체들이 연합해서 조선공산당이라는 거. 그거 좋잖아?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조선공산당. 그래서 해외에서는 고려공산당이지만 그래서 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민족운동에 여기 하나 나오는 거지. 조선공산당 운동. 그래서 조선공산당, 그리고 거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세요. 자, 조선공산당 운동. 이때가 이제 몇 년대라고 했지? 20년대. 20년대는 기만적인 유화정책을 쓴다 그랬지? 조선인에게 일부 기본권을 허용해준다 그랬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도 일부 허용해주는 시기지? 그런데 뭐는 기억나시나?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그걸 탄압했지? 근데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뭐야? 주로 실력 양성운동 계열 정도만 허용해준 거지, 무장투쟁이라든가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은 철저하게 탄압을 했어. 일본이 허용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 어떻게 결성됐을 것 같아? 조선공산당 운동은 허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비밀 결사로. 그래서 몰래 1차가 만들어진 거야. 1차 줄만 쳐놔. 1차 조선공산당 그냥 줄. 무엇으로 해체된다? 신의주 사건을 계기로 해체. 그 줄. 그 다음에 이제 해체된 다음에 다시 또 2차 조선공산당이 또 만들어진 거야. 무엇으로 해체한다? 60만 세 운동 계기로 그 줄 쳐놔. 그리고 별표. 2차 20년대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60만 세 운동을 맨 처음에 계획했던 세력이 바로 2차 조선공산당 세력이야. 그러나 그걸로 결국 해체된다. 그 다음에 3차 조선공산당. 그거 별표. 제일 중요하다. 3차 조선공산당 때 이때 공산당 세력이 정우회 줄 별표. 정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3차 조선공산당 세력이 정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우회는 당연히 사회주의 세력이지. 정우회에서 선언을 해. 그걸 정우회 선언이라고 해. 그래서 그거 반드시 별표 쳐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1926년에 이 정우회 선언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한 게 그거야. 뭐냐면 원래는 이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 계열, 부르주아 계열은 타도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닌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계급혁명보다는 민족해방운동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지금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세력과도 연합정선을,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몇 차 조선공산당이라고? 3차 조선공산당 무슨 선언이라고? 정우회 선언.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 세력이 결합된 신간에도 줄쳐놔.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친 선언이야. 자,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친 선언이 바로 뭐다? 정우회 선언이라고 합니다. 신간회 할 때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4차 조선공산당은 그냥 출만. 코민테른의 12월 태제 1928년. 인텔리 중심의 당을 해체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당의 재조직을 지령했다.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보급돼서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겠지? 그런데 전 세계의 사회주의 운동은 모스크바에 설치된 여기에서 지도를 해. 그걸 코민테른이라고 해. 코민테른이라는 게 바로 모스크바에 설치된 세계 국제공산당 조직이야. 여기서 각 국의 공산당 운동을 지도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운동도 어디에 지시를 받아서 한다?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도 코민테른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4차 조선공산당이 바로 28년에 코민테른이 28년 12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다. 그건 12월 태제라고 하는데 조선의 공산당 운동을 비판한 거야. 왜? 공산주의 운동은 노동자, 농민, 대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식인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식인 중심의 당은 해체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당을 조직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냥. 그래서 코민테른의 12월 태제 4차 조선공산당 해체 선언.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 중에서 특히 두 개, 2차 60만 세 운동 꼭 기억하시고 3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3차 어떤 단체의 결성에 영향을 미친 거야? 신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정리해 드린 게 뭐냐면 여기는 좀 이해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2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새로운 양상이란 결론은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민족주의 세력,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 그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 안에서 타협적, 비타협적, 그래서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20년대 국내에서 일어난 민족운동, 개별 민족운동을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